이번 시간에는 법원 경매의 사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원 경매에는 이렇게 사자 관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한 15년, 20년 전쯤부터 하던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그 강의로 삽입을 했냐면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법원 경매하면은 이제 그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집을 뺏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조금 어찌 보면은 되게 그 상식이 없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남의 집을 뺏는 거라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남의 집을 뺏는 것을 국가가 장려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원 경매 시장은 국가가 진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어색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나쁜 이미지로 덧방을 씌우기에는 어떤 근거는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부동산을 갖고 노는 공인중개사들조차도 법원 경매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저렇게 부정적일까를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도 싸게 사면 좋아가지고 할 건데 자기네들이 권리 분석 못하고 이 경매 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가진 나를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감추는 방법으로 법원 경매 자체가 나쁜 거라서 내가 안 할 뿐이지, 내가 무능하거나 몰라서 법원 경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그 심리적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외부 강의를 가도 경매 시장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법원 경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그 다음 중개법인, 이런 일종의 흔히 말하는 전문가 그룹한테 경매에 대해서 컨설팅의 그 어떤 거를 부여한다. 이거는 변호사를 나쁜 쪽에서, 변호사가 법원 경매가 나쁘고 더러운 거라면 변호사라는 어떤 사람들이 뛰어들 리도 없고, 이렇게 변호사만 하나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분들의 편견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법원 경매의 사자 관계였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초반에서 많이 떠들어줬어요. 왜냐? 법원 경매가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애초부터 고수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초반에서 그 당시에 떠들었죠. 그래서 얘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법원 경매는 일종의 법원 경매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그죠?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시장은 마켓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시장인데, 법원 경매 시장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연 경매 시장이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열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자, 법원 경매는 이 4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법원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낙찰자라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채권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존재하죠. 채무자. 요거를 요렇게 연결하면 똑바른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기 좋죠. 요거는 이제 법원.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낙찰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 4개의 그룹이 있다. 이게 4개. 그래, 사자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죠.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는 구조라면은 애초에 채무자가 제일 먼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어쨌든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자를 주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변제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흔히 이루어지죠. 특히나 더 많은 곳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쓰니까. 자, 그러면은 은행이 주로 채권자가 많죠. 은행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이제 일반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기업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하다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은행이 손해를 보면은 손해보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은행은 또 주식시장이 있죠. 은행의 주주들은 거의 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행의 대주주는 누구죠? 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은행의 주주인데 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자꾸 떼이고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민과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되고 은행 자체도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계속 손해만 보고 이익이 안 나는 구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업이라는 사업이 죽어버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다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법원한테 이르죠. 그래서 야, 내가 도저히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겠어. 이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못 받겠으니 채무자의 재산을 좀 팔아줘. 내가 팔 수는 없어. 왜냐면은 채무자가 안 나간다고 그러고 집을 안 비킨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은행에서 또 다른 또 고용인을 만들어서 이 채무자를 내보내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러면 또 싸움이 나면은 형사법정에 서게 되고 민사건이 생기죠. 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팔아줘 그러면은 알아서 내가 팔게. 그러면서 만드는 게 이 경매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은 애초에 채권자와 채무자에서 시작했다가 채권자가 법원에 판매를 의뢰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는다 이게 판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는 압류라는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간평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한 이해관계인한테 그 이해관계인에게 이제 채권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모든 행위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이게. 자, 민사집행법을 통과시킨 거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다. 국회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이 통과시킨다. 그죠? 자, 돈을 빌려주고 떼이면 안 되는 채권자가 은행이고 국가기관이 법원이 개입해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그 개입해서 일 처리하는 이 법률은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봐도 국가가 거의 앞장서서 열고 있죠. 민사집행법이라는 법까지 제정해서. 자, 이거는 뭐예요? 꼭 필요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가 나쁜 어떤 원인을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나쁜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빚을 받기 위해서 법원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행위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채무자는 빚은 빚대로 쓰고 집도 안 팔리면서 편안하게 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이나 여기에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려고 계약서도 쓰고 신용을 지켰는데 계약서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함께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 법원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뭉쳐서 있는 이 시장을 뭐라고 하냐? 경매 시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시장에는 당연히 상인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우리가 여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상인들만 쭈르륵 모여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탁탁탁 걷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그런 소비자들이 일종의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사재 끼지만은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겁이 나죠. 겁이 나죠. 그리고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간평사를 국가 전문가를 투입하고 집행관을 시켜서 현황 조사서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쓰게 하고 작성하게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하고 법적인 거 뭔 거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우리들이 알아서 충분히 잘 사게끔 만들죠. 그 다음에 어려운 권리 분석 중에서 인수권이 있다 그러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자, 이런 거를 법원이 하죠. 왜? 이 물건이 빨리 팔릴수록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팔리면 좋은 일이 뭐냐면은, 법원은 여러 번 일 안 해서 좋고, 채권자는 빨리 팔린다는 것은 높은 금액에 팔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에 팔릴수록 채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온전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좋은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에 팔렸으니까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받아서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낙찰자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은 구세주인 거죠. 구세주. 낙찰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산 만큼 손해인데 이 세 명은 빨리 누군가가 비싸게 사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누군가가 비싸게 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서류와 많은 어떤 공부를 빨리 작성하고 보기 쉽게 사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한 달에 20% 30%씩 가격도 깎아주는 대폭 할인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중앙일간지에 3대 일간지에 신문 공고도 냅니다. 그죠? 자,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왜? 빨리 팔아치워야 채권자도 좋고 채무자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첫 번째 신권에서 딱 와서 돈을 비싸게 사주면 채무자는 제일 반가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사실상 우리들이 임장을 갔을 때 문을 열어서 커피도 타주고 이 집이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채무자 입장에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집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대답 안 해주고 자꾸 무슨 숨어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들이 겁이 나서 못 들어오고 낙찰자들이 띵동하면 욕이나 하고 성질 부리니까 낙찰자들이 겁이 나서 못 들어오니 그러면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20%, 한 달에 20%씩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한 달에 하숙방에 가도 100만 원도 안 들일 집을 20%씩 차감시켜서 다른 놈이 먹게 만들었으니 이 채무자는 어찌 보면은 신권에 오면은 빨리 누군가 사주는 게 반가운 일인데 본인한테 이익되는 일이죠. 근데 이 법원 경매의 사자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나는 피해자야. 난 망했어. 뭐 이런 생각에만 빠지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에게 싹싹하지 않게 되고 싹싹하지 않게 돼서 낮은 금액에 낙찰이 돼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뭔가 깨달아서 빨리 누군가가 와서 사주면 좋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법원 경매에서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는 법원 경매에서는 생산자에 속하고요. 낙찰자는 소비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빨리 와주기를 기다리는 시장이 법원 경매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빨리 안 사주면 그만큼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안 좋은 거야 나 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이 세 명의 입장에서 법원하고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달갑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빨리 와서 사주는 사람이 고맙고 달가운 것이다.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낙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찌 보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세주 같은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왕에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 좋은데, 이 좋은 일이라는 거는 경매 시장에 우리가 활발하게 이 경매 시장에서 투자를 해주면 이들에게 좋고 나는 나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 예, 이게 법원 경매의 사자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언젠가 이제 제가 공무원 연수원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원 경매를 잘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한 100명 앉아 있는데 물었어요. 이곳에서 혹시 그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다라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손을 들더라고, 한 세네 분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을 뺏는다라고 생각하냐? 예, 맞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이시죠? 네, 맞아. 그러면 이 집을 뺏는 때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시냐? 예. 그 법원에서 경매 판사가 일을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한다. 맞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럼 국가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쁜 행위를 공무원을 통해서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음표가 딱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판사하고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또 그 나쁜 짓을 하라고 민사집행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을 한 거네요. 법까지 제정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우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낙찰이 되면은 서로 모셔가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네요. 나쁜 짓 하는데 군자금 대주는 격 아니에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상해.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 임차인이란다.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늦게 천천히 낮은 금액에 사주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빨리 와서 내 집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게 당신이 채무자고 소유자라면 누구가 이득이겠냐? 네, 빨리 와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낙찰자를 막 기다리는 마음이 들겠네요. 네. 자, 끝으로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한테 월급을 받죠. 예. 그러면 국가가 그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됩니까? 안 좋아해야 됩니까? 예,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경매는 국가가 하는 일입니까? 안 하는 일입니까? 예, 국가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가가 하는 일을 거들어서 경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경매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왜 왔는가? 그 다음에 경매가 남이 돈을 벌어서 좋은 거는 아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마음에 깨림직해가지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미혹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더 강하고 더 고도의 집중으로 경매에 우리가 투자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경매를 배우면서 마음속 한켠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쪼개져 있으면은 경매 실력이 좋아질 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도 나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엄청나게 영어를 해서 미국에 유학 가고 살고 나중에 이민도 생각할 거야, 영어가 정말 나한테 무기야 라고 공부하는 사람과, 영어 공부하면서 잘 이해도 안 돼, 차라리 중국어가 낫지,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된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학원에 앉아있는 애들이 있다면 누가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법원 경매 사자관계. 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우리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낙찰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낙찰자는 그 법원 경매 시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